한때는, 아니 어쩌면 꽤 오랫동안 힘들었을 그 시절을 넘어 이제는 스타가 된 이들. 정말 다른 인터뷰는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인터뷰에 제가 참여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다시 침묵한다면 너무도 절실하게 꿈을 향해 땀을 흘리고 있을 수많은 무명의 후배들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봐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각오하고 나왔어요. 잘못이 없어도 하시잖아요, 고소를. 제가 당해봤잖아요. 그럼 저는 또 끝까지 싸울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녀의 악몽은 10년 전 한 남자를 알면서 시작됐습니다. 연예인들을 캐스팅해서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캐스팅 디렉터 조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는 아나운서 최희 씨. 웨딩화보 촬영을 진행하자라고 1차 미팅을 했고요. 며칠 뒤에 웨딩 업체에 가서 드레스 피팅을 한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최종적으로 최희 씨가 아닌 다른 모델을 선택했고 화보 촬영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난 모델 일을 가지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 조 씨. 웨딩화보 촬영이 무산된 책임을 그녀에게 물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고소하겠다.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미지 안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을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무도 억울했지만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녀는 고심 끝에 변호사를 동반해 조 씨를 만났습니다. 본인 가방에서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내용을 최희 씨 사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의 멱살을 잡더니 쌍욕을 하면서 지금 뭐 최희 아나운서가 이러면서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그 자리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한 조 씨. 그는 최희 씨가 변호사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분이 남자친구셨어요? 아니 절대 아니죠. 그 전날 처음 만난 그 지인분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님이시고 그 사람 많은 데서 제가 어떻게 폭행하고 감금을 하겠어요. 하지만 다음날 조 씨의 거짓 제보는 사실로 둔갑해 온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됐습니다. 허위 제보가 만들어낸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는 최희 아나운서. 배우 이 씨가 겪은 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라는 데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걔 아주 문제가 많은 애다. 걔랑 일하면 당신들도 피해를 볼 거다.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의 고통은 아직도 그녀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외면하고 싶었지만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그녀. 그녀가 용기를 낸 이유 중 하나는 캐스팅 디렉터 조 씨가 이른바 은별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프라이드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와서 안녕하세요. 캐스팅 디렉터입니다. 배우 박은석 씨가 조 씨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조 씨는 자신의 명함과 영화 대본을 건네며 캐스팅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캐스팅 디렉터라고 하고 저한테 대본까지 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떤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신인 배우로서. 그와의 인연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느껴졌다는 박은석 씨. 하지만 그 믿음은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고 싶다. 초대권을 달라. 대본에 관련된 관계자와 둘이 같이 온다고 하셔서 그래서 초대권을 2장을 빼드렸죠. 그리고 나서 혼자 오셨어요. 혼자. 관계자분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 오늘 저기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여배우랑 와서 봤더라고요. 그렇다면 조 씨와 동행한 여배우는 어떻게 공연에 오게 된 걸까? 그녀 역시 공연이 끝난 뒤 찾아온 조 씨로부터 명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친한 배우가 있는데 이번에 공연을 한다더라. 그거 나랑 보러 가자. 더더욱이나 표를 구하기도 힘든 공연인데 보러 가자고 하니 의심 없이 그냥 보러 갔죠. 당시 대학로에서 인기가 많았던 박은석 씨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조 씨를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먼저 나를 좋게 보고 다가와줬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걸 그대로 믿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살짜리 애기한테 사탕 주듯이. 그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연예계 경험이 적은 신인 배우였습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제작사에 가서 자기 사진이랑 제작 사항을 간단하게 적어서 내려다니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데 자기가 캐스팅 디렉터라고 김민우 이사이고 이범석 실장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김민우 이사. 네. 신인 배우 A씨는 그와 만난 자리에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필을 자기 옆에 20cm 가까이 쌓아놨고 저한테 대본을 거기 저기 책상에서 읽어보아라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책을 읽는 30분 동안 3-4명이 왔다 갔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서너 명의 배우들을 돌아가며 만났다는 조씨.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낯선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날 같은 자리에서 조씨를 만난 신인 배우 D씨도 같은 대본을 받았다고 합니다. 씨가 거기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프로필을 보여주시면서 제 프로필은 너무 아마추어 같다 그러면서 프로필 다시 찍을 생각이 없냐고. 이분이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캐스팅 디렉터의 판단을 믿었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라는 작품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촬영이 끝났다는 기사를 봐서 당황한 그녀는 자신의 계약금을 보낸 스튜디오에 연락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김민우란 사람도 그녀가 계약금을 보낸 권 실장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씨가 신인 배우들에게 보여준 영화 대본의 실체는 뭘까? 혹시 뭐 조라는 분이 여기 캐스팅 디렉터로 계신가요? 아니 캐스팅 디렉터라는 롤은 따로 없고 연출부에서 2010년 후반쯤에 캐스팅을 했었어요. 지난해 이미 촬영이 끝난 이 영화는 공식 캐스팅 디렉터가 없었습니다.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인 영화의 대본을 가지고 오디션 기회를 주겠다며 배우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렇게 동료 배우들과 본인이 겪은 일을 토대로 단체 SNS에 조 씨를 조심하라는 글을 썼다는 박은석 씨. 혹여 피해를 입는 동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올린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대학로 배우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작년 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기사를 내겠다. 그러면 박 배우 이미지 어떻게 될 것 같냐. 박은석 씨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은석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의 말대로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박은석 씨의 글을 공유했던 대학로 배우들이 조 씨에게 무더기로 고소를 당했던 겁니다. 몇몇 배우가 해당 글을 SNS에 공유해 자신은 수없이 많은 협박 전화를 받았고 그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본인과 동료 배우들에게 이런 피해가 되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박은석 씨. 그런 그가 조 씨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함에 픽처스라고 엔터테인먼트 명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픽처스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던 배우거든요. 그 사람 답변은 같은 동명이인의 회사가 있는 줄 몰랐다. 여배우 송 씨가 받은 명함 역시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석을 고소했다. 얼굴을 확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은 X이었는데 알고 보니 본명은 또 X라고 하고. 당시 본명 대신 김 씨라는 예명을 사용했다는 조 씨. 그런데 그가 사용한 명함은 두 가지입니다. 조 씨의 예명은 똑같이 적혀 있지만은 회사명도 주소도 다릅니다.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맞습니까? 조회가 안 되는데요, 여기? 그렇다면 그의 명함에 적혀 있는 재단의 정체는 뭘까? 문체부의 그 해당 법령에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사단법인하고 지자체 허가법인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쪽이라 교육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교회되는 재단이 없네요. 박은석 씨의 피소 사실을 스스로 먼저 언론에 제보한 조 씨는 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 강하게 항의하며 40여 군데 언론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사로 인해서 자신의 신상이 노출됐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언론중재에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 언론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검색어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블로그를 올려요. 이슈들을. 그때 제가 올렸던 기사가 박은석 씨. 관련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사람들도 고소했다는 조 씨.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면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만나러 나갔다는 블로거 황 씨. 만나자마자 조 씨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옛날 이제 감정으로 사람들이 다 썼던 거예요. 사과문 하고. 다들 죄송하다고 신경 모두까지 꽂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사과를 받기보다는 협박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는 조 씨. 결국 그 자리에서 황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조 씨에게 입금하기로 합의하고 고소 취소장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이런 행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목적 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법을 통해서도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한 어떤 동기가 된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온 사람에게는 더 혹독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조 씨. 2018년 대법원에서 자신의 무죄가 확정되자 조 씨는 한 사람에게 민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을 고소했던 은별양입니다. 무고죄도 혐의 없음, 위증죄도 혐의 없음, 증거인도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완전히 다 나왔죠. 2012년서부터 2019년까지니까 난 거의 7년이라고 봐야 될 정도죠. 조 씨가 건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렇게 기각된 사건도 자신의 정당성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거짓말이고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민사소송을 오히려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조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우연히 2018년에 알게 됐어요.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장학재단 이사라는 그 명함을 주면서 처음에 인사를 했고, 지금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이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녀가 우리에게 제보한 이유는 뭘까? 제가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처음 듣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중생 애를 낳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녀는 최근 조 씨에게 폭행을 당해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준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폭행을 당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씨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랑 계좌에 그 사람이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했던 내역들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조 씨를 만나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버린 가족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다는 여배우 유 씨의 어머니. 창문 너머로 집안을 바라보던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조 씨였습니다. 이 배우의 어머니가 맞으시죠? 따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딸을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며칠 뒤 다시 찾아와 유 씨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조 씨. 이 일로 조 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유 씨와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집 주소를 알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둔 최 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이른바 대학로 배우들의 단체 대화방 사건 때문에 조 씨에게 고소를 당했던 최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그의 연락을 받은 겁니다. 민사소송을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조 씨. 주소랑 막 이런 것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찾아올까봐.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조 씨는 어떻게 이들의 주소를 알고 찾아다녔을까? 여배우 유 씨의 집을 찾아간 날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모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불명 상태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고소인에게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받은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됐으면 법원은 상대방한테 그걸 송달을 할 의무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소장을 보내서 상대방이 방어할 기회를 줘야죠. 주소 보정 명령은 민사 소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권 씨가 준 USB의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조 씨가 법원에서 발급받은 주소 보정 명령서가 상당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주소를 조 씨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석 씨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실제로 소송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초본을 보여주셨어요. 박은석 씨 주민등록 초본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자동차 처분 뗀 것도 봤죠. 내가 피해자면 법원은 다 떼겨줘요. 보정 명령으로 알게 된 주소를 본래의 용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조 씨. 소송이 진짜 내 억울함을 찾거나 끝끝내 승소를 해서 내 권리를 찾겠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들의 목적이 있다면 이제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절차가. 주소 보정 명령까지 꿰고 있는 조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기아와 통화하는 내용은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SBS입니다. 제보에 언급된 캐스팅 디렉터에 대해 잘 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기록들을 다 보셨어요? 캐스팅 데이터를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최근에까지도 유명한 영화에 캐스팅 디렉터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취재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제보자. 그는 누굴까? 발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어딘가 낯이 익은 번호입니다. 권 씨와 인터뷰를 진행할 당시 그녀는 우리에게 조 씨가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여러 개라며 알려준 일이 있습니다. 제보자의 전화번호는 동거녀 권 씨가 알려준 조 씨의 전화번호와 일치합니다. 조 씨가 우리에게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조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씨 되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SBS 단일 이동환 PD라고 하는데요. 우린 그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명함을 주셨잖아요. 명함 돌리셨던 거. 말씀하세요? 실제 있는 회사에 대한 명함인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요. 네. 이미 벌써 다. 엔터테인먼트랑 이랑 그러니까 실제 있는 회사예요. 잠깐만요. 나중에 얘기하시는 저는 입장이 궁금한 거 어쨌거나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캐스팅 디렉터 A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 들어가시고 통화를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시는 게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주위에 보는 시선도 있으니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셨던 조 씨는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6년 전에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소송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을 피했던 조 씨. 하지만 우리에게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제보자들은 지금까지 105명이나 됩니다. 이미 똑같은 그 글 퍼나른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한 게 불기소가 나와요. 어차피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도 하잖아요. 무고죠. 사람들한테 사과문을 쓰게 하고 혹은 무릎 꿇게 시키고 이건 강요. 돈까지 갈취해 갔으면 공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조 씨의 소송을 도운 동거녀 권 씨. 사실상 공범의 역할을 했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잘못한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제 값을 치르고 이제 당당하게 사회에서 진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